이제 거의 대부분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진단법을 배우다 보니까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제가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면 되는지 그 부분만,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노력하신다면 훌륭한 의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소형인간 원리와 데칼코마니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셔도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필요 없고요. MRI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여러 개의 소형 인간이 합쳐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작은 단위는 세포 단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포를 뭐 침을 놓는다든지 치료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큰 조직적으로 보시면은 뭐 얼굴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손 그리고 다리, 발, 몸통 등등 여러 군데 소형 인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 인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데칼코마니 원리를 이용해서 분열을 했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몸통입니다. 우리 몸체의 오장육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팔과 다리, 머리 전부 다 이 오장육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인간도 분리될 때 오장육부,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데칼코마니 원리를 이용해서 복제가 될 때도 역시 몸통이 기준이 돼서 복제가 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통에서 소형 인간이 하나씩 나올 때는 전부 몸통과 정반대로 뒤집혀 가면서 소형 인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그리고 또 소형 인간의 판단 기준, 즉 어디가 시작점이냐, 어디가 머리냐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은 나머지 전체적인 소형 인간의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머리에는 뭐가 났죠? 머리털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아주 편하게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고 또 숙지하시고 숙달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99%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얼굴, 안면 진단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면을 통해서는 오장육부를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관절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보시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이 손에도 하나의 소형 인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손가락 관절은 우리 인체 전신의 관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관절도 어떤가를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장은 얼굴 보고 진단하시고 관절은 손을 보고 진단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단은 얼굴만 봐도 사실 충분합니다. 얼굴로 대부분의 진단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단한 것과 또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라든지 병이 있는 부분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러지? 나는 진단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데 환자는 전혀 다른 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면 진단이 정확합니다. 종종 환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는 왼쪽 어깨가 아픈데 느낌은 오른쪽 어깨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아픕니다 라고 호소를 하죠. 하지만 안면 진단과 관절 진단을 해보니까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어깨가 아픕니다. 이럴 때는 왼쪽 어깨를 치료해주면 오른쪽 어깨도 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환자가 말한 대로 오른쪽이 아프다고 했으니까 오른쪽만 치료를 하자. 오른쪽 어깨만 치료하시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말도 우리가 참고를 하지만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단하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의 말을 주의 깊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 잘 듣는다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어디가 안 좋구나.
저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으실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다각도로 그리고 아주 넓게 멀리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실 때, 산을 구경하실 때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 관찰한다면 어떨까요? 좀 많이 아쉽죠. 예, 전체적으로 산 전체를 다 살펴보시고 산맥도 보시고 계곡도 보시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의 전체적인 풍경을 즐기실 수 있고 아, 이 산은 어떤 산이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산불이 났으면 아, 저쪽에 산불이 났고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겠구나. 또는 산불이 저쪽에 있지만 현재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하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실 때 잘 들으시면서 그러한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진단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일부분만 자꾸 째려보시면요. 우리 시각이 좁아져 가지고 진단도 정확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바라보시고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점점 진단의 능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최고급 진단 장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